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현우입니다. 최근 반도체, 조선 AI 인프라 섹터들이 강하게 달리고 있는 요즘 네이처셀 주주분들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가고 있죠. 도대체 내 종목은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영상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고요.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이처셀이 지금 처한 상황이 단순히 버텨라, 곧 올라간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될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또 공식 미팅의 일정이 일주일 앞으로 잡혀 있는 상황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수급, 그리고 최신 이슈까지 모두를 아울러 자세하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현재 네이처셀이 하락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이유 첫 번째로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는 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소외 부분이죠. 지금 시장 자금은 AI 인프라, 반도체, 조선처럼 당장 실적이 찍히는 업종에 몰려 있습니다. 임상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바이오는 구조적으로 관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장세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이유, 식약처의 3연속 반려의 잔상입니다. 조인트 스템의 국내 허가 도전은 2018년, 2021년에 이어 2026년 3월까지 세 차례 모두 반려됐습니다. 이 사실이 시장에서는 꽤 무겁게 작용하고 있으니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안 됐다는 결과값과 과정 속의 피로감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가장 최근의 악재인 일본 환자 사망 사건.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에요. 지난 3월 14일, 일본 도쿄 긴자 클리닉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던 60대 한국인 여성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일본 후생성은 해당 클리닉에 재생의료 안전성 확보법에 근거한 긴급 치료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이 클리닉은 네이처셀의 협력 시설이기 때문에 줄기세포와의 연관성을 이어가는 게 화근이 된 부분으로서 네이처셀 측은 환자가 이동 중 넘어져 경추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며 줄기세포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만 사망 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고 후생성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법 위반 소지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최근 주가 하락에 숨겨진 핵심 압박이고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진행 중의 내용이기 때문에 리스크의 부분으로서 투자자분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네이처셀 주가는 하락을 이어가는 중이지만 최근 일봉상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18,000원 구간에서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는 모습이 형성되어 있는데 차트상에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로 거래량, 하락의 속도, 지지 구간 이 세 가지의 작용입니다. 우선 최근 거래량이 말라가고 있어요. 주가는 빠지는데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 이걸 매도 클라이맥스라고 부르는데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락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고 낙폭이 점점 줄어드는 건 그만큼 매도 압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의 구간은 역사적 지지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 손바뀜이 일어난다면 그건 전형적인 저점 매집 패턴의 모습을 띠는 차트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대로 무너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월 21일 FDA 미팅.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이처셀은 오는 5월 21일 현지 시간 미국 FDA와 페이스 투 페이스 방식의 혁신 치료제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미 지난 4월 21일 브리핑 패키지를 FDA에 제출 완료한 상태죠. 이 미팅은 단순한 미팅이 아닙니다. 이번 BT 미팅은 가속 승인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FDA와 개발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 향후 미국 허가 전략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딱 그 미팅 직전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눌려있는 시점에 이런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미팅 내용과 이어서 말하면 FDA가 이미 세 가지 패스트 트랙을 다 줬습니다. 조인트 스템은 지금 FDA로부터
굉장히 이례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조인트 스템은 FDA로부터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 지정에 이어 한국 기업 최초로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았고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도 승인됐습니다. 세 가지 신속 심사 프로그램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국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중 최초로 FDA의 주요 신속 심사 프로그램 지정을 동시에 획득한 것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FDA가 이 치료제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장기 데이터 플러스, 일본 RWD의 최강의 방패 역할이죠. 조인트 스템은 1회 투여 후 5년 동안 환자의 약 94%가 수술 없이 자가관절을 유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투여 6개월 후부터 나타난 통증 감소 및 관절 기능 개선 효과가 5년 차까지 유의미하게 유지됐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가장 큰 의심이 뭐냐고요? 효과가 지속되냐는 겁니다. 그 의심을 5년 데이터로 정면 돌파한 거예요. 게다가 일본에서 이미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며 쌓아온 실사용 데이터 RWD까지 FDA 브리핑 패키지에 포함됐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 임상 근거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일정을 같이 보시죠. 구체적으로 5월 BT 미팅 이후 6월 미국 임상 3상 신청 가속 승인 경로가 구체화될 경우 8에서 9월 승인 신청을 거쳐 2027년 최종 허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장에서 의외로 덜 알려진 게 있는데요. 네이처셀은 2026년 9월부터 11월 사이 나스닥 상장 신청을 진행하고 2027년 상반기 상장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이 현실화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 중심의 수급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좋은 내용만 있을까요? 아니죠. 저는 정적인 면만 말씀드리지 않지만 영상에선 말하기 어렵고 시간이 길어지는 내용이다 보니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디테일한 내용은 체크를 해보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리스크, FDA가 가속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내 식약처가 3번 반려했다는 내용이 있는 한 FDA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5월 21일 미팅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단기적으로 주가엔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는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리스크, 실적이 아직 조인트 스템과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지난해 연결 매출은 207억 원에 영업 손실이 36억 원으로 전년도 흑자에서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모멘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은 명확히 인식하고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 일정은 계속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원래 2월로 예정됐던 임상 3상 신청이 5월로 밀렸습니다. 회사 측은 전략적 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 지연에 대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네이처셀의 하락은 펀더멘털의 붕괴가 아닌 국내 허가 반려라는 악재 소화 과정과 시장 주도 섹터 쏠림이 겹친 기술적 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5월 21일 FDA BT 미팅이란 단기 최대 트리거가 딱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미팅 결과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뉩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역시나 FDA가 가속 승인 경로의 긍정적 신호로 나타난다면 억눌렸던 스프링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도 세력의 숏커버링까지 더해지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고요. 만약 부정적인 시나리오인 입장을 내비치면 단기 하방 압력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절 기준을 투자자분 모두가 미리 정해놓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섣불리 손절하는 건 가장 아까운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묻어두고 기다리면 다 된다는 안일한 생각도 위험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이벤트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만 구체적인 분할 매수 타점과 FDA 미팅 이후 실시간 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목표가 설정, 손절가 설정과 같이 여러분의 대응은 정말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종목 공부방에서 이슈 팩트 체크 및 수급 흐름을 21일 전까지 좀 더 타이트하게 밀착 관찰을 주주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 박현우가 이 이벤트를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주분들 모두가 있는 소통의 방이다 보니 제가 모르는 정보도 여러분이 궁금한 정보의 내용도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니까요.
오셔서 오로지 제가 전달드리는 정보가 아닌 주주분들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시는 공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주단체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주주 여러분, 남들 다 수익 낼 때 내 계좌만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이라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네이처셀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종목 공급방에 참여하시지 않아도 꼭 주주분이라면 5월 21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하시고 대응 전략을 미리 구축하시길 바라고요. 종목 공고방 참여 방법은 지금 바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셔서 구독자 인증만 완료하시면 바로 종목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 공부방 안에서도 각각의 여러분의 평단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직접 계산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단가와 탈출 전략도 짚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왜 평단가를 여쭤보냐면 평단가가 다르면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를 아울러 단체 공지 같은 일괄적인 답이 아닌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전략을 드리려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단가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들이 왜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신다면 이후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투심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원칙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공부방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구간에서 왜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가셔서 앞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곳 종목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종목 대응 말고도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장중 실시간 브리핑과 더불어 그에 맞는 수익이 나는 종목을 직접 알려드리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4월 초에 엔비디아가 광통신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급 역시 광통신 테마로 몰려가는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내를 드렸었나요? 날짜 보이시죠? 4월 7일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해당 종목인 대한광통신과 광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종목명만 딱 던지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추천 근거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를 함께 짚어드렸죠. 결과적으로 대한광통신은 추천가로부터 약 70% 상승을 보여줬고요.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수익을 무조건 크게 내주겠다는 호언장담은 못하겠지만요. 적어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소소한 수익이라도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실시간 브리핑 공간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요. 유튜버로서 유명해지고 싶은 제 욕심입니다.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다고 제 욕심만 채우자라기보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서로 윈윈되는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댓글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단 꼭 구독만큼은 한번 눌러주시고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독자 인증 설문지에 있는 10초도 안 걸리는 문항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리는 만큼 돈을 받는 구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들어오셔서 저의 투자 방향성을 직접 판단해 보세요. 만약 입장하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시거나 지켜만 보셔도 되는 정말 자유롭고 편안한 커뮤니티니까요.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 나름대로의 시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트리거 다들 아시죠?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경제 흐름을 읽으려면 전쟁의 법적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의 독단적인 전쟁입니다. 미국 법상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은 통상 60일, 철수 기간 30일을 포함해서 최대 90일밖에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엔 전쟁 예산 자체가 끊겨버리죠. 아무리 트럼프라도 돈 없이는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다급한 건 이란이 아니라 미국 측입니다. 최근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순간 시장은 반응할 겁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사의 반복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예시로 1970에서 80년대 오일 쇼크와 중동 전쟁. 그때도 미국 증시는 당연히 빠졌습니다. 근데 1974년 이후 6년간 어땠을까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올랐어요. 방산주, 건설주,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인텔이 조용히 올라왔죠. 컴퓨터라는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전쟁은 새로운 산업을 낳습니다. 시장은 결국 바뀐 세상을 반영하기 시작하죠. 하락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인텔 같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 시장 안에서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 5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 실체가 분명한 기업입니다. 둘째, 삼성과 SK하이닉스 AI 반도체 공급망에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 차트가 현재 바닥 구간입니다. 과거 삼성전자 5만 원대 매집 구간과 아주 흡사한 패턴이 포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100%에서 최대 6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그려져요.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업황 회복이 늦어지면 당연히 주가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중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클 때, 흐름이 가장 어수선할 때, 역사적으로 그때가 항상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이 딱 그 구간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히든 종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독자 인증 설문을 진행하실 때 히든 종목도 함께 체크해서 가져가시고요. 올해 여러분의 계좌가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